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작년에 있잖아요.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을 무려 3문제나 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더군다나 보증 설정 금액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내년서부터. 그럼 보증 설정 금액은 안 물어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워낙 매회 냈던 부분이라 가볍게 이해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요즘 내는 추세인 30조 이양 조무. 사무소 제공했다가 손해 입혔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2번입니다.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보증 설정을 1억을 했는데 의뢰인이 1억 5천만 원 손해 입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개공한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공탁 생각보다 잘 냅니다. 공탁금 회수 기한 몇 년? 3년. 그래서 틀렸고 4번입니다. 자, 기간 만료가 떴어요. 기간 만료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돼요?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이게 그래서 15일 내에 보증을 잘 설정하다 틀렸죠. 기간 만료가 나오면 만료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딱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키워드에다. 그 다음에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이 15일 내 재가입 보존해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시기 갖고 엄청 잘 내거든요. 염두에 꼭 두시는데 이 지문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보증에 대해서는 설명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은 중개 완성됐을 때. 맞죠? 근데 보증의 설정이에요.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맞죠? 그래서 이 시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시기는 중개 완성됐을 때예요. 근데 보증을 설정하는 시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다. 그래서 이 시기 가지고 잘 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완할 게 그거예요. 보증 관련 이제 손해배상 관련 판례들은 이제 앞으로 연습이 더 될 거고요. 여기서 보완할 게 제재.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했어요.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백과. 보증에 대해서는 게시 안 하거나 교부 안 해보거나 설명 안 하면 이건 백과죠. 근데 보증을 설정을 안 하고 무시하겠어요. 이거는 의무적 등록 취소죠. 임취입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중개에 관련된 판례들 정리하시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어렵게 냈다는 게 그런 문제예요. 잠깐 이제 기출특강을 들으신 분은 이거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보증 설정 신고 업무 개시까지 하는 거죠.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증명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때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걸 물어봤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고 냈죠. 틀렸죠. 그러니까 전자문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증명서류를 갖다가 그 공제증서 같은 걸 스캐닝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전자문서로 첨부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었고 이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안 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본교부 할 때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죠. 당연히 교부할 수도 있어요. 전자문서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지문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15일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15일 내 공제에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건 틀렸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15일까지는 좋았는데 반드시 공제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보증보험으로 들어가거나 공탁을 해도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재가입 보존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감 잡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개업법실에 냈던 지문들인데 안 내다가 이런 식의 지문들을 내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이 세 문제라 내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이제 아주 극에 달했던 건 그거였어요. 보증 설정 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증 변경 신고서. 보증의 변경 신고서에 보증란을 갖고 물어봤죠. 신고 서식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서식을 보면요. 보증란이 있고 변경 전 보증란이 있어요.
그러면 보증에 변경 신고를 들어갈 때는 변경 전 보증란에는 당연히 변경 전 보증 내용을 기재하겠죠. 금액이 어디고 보증보험이지 공제인지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란이 있는데 이 보증란은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앞뒷말 다 빼먹고 보증 변경 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이었죠. 맞았죠? 뭔 말인지 아셔요? 지금 들어보면 쉽게 이해되죠? 보증 변경 신고서에는 당연히 보증란이 있고 변경 전 보증란이 있는데 그럼 변경 전 보증란에는 당연히 변경 전 보증 내용을 기재하고 이 보증란에는 새로 들어가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하겠죠?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16번 문제로 갑니다. 금지행위. 작년에 금지행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통으로 물어볼 거예요. 금지행위냐 아니냐.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건데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갑니다. 그럼 지금 소공사도 금지행위하면 안 되는데 의뢰인과 1회 매매했다. 그럼 이건 직접거래죠. 3-3 알아봤고요. 이때 직접거래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이 판례는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나온 판례 중에 지금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걸 중개했어요.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했다. 이거 직접거래로 판단했죠. 그래서 직접거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당좌수표 사건 기억하고 있죠. 후일 부도처리에 되거나 그대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건 보수 초과 1-1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단체 구성의 특정 물건을 중개 제한했거나 아니면 단체 구성원 이외에 공동 중개를 제한했어요. 그럼 이거는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3-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리을 지문을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일부러 첨가시로 냈는데 기억나세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을 해주고 그럼 이거 기억을 어떻게 했냐면 택지 조성 분양이란 말이 딱 뜨면 이건 무죄 사건이었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죄.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초과도 아니었어요. 무죄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한 번쯤 기억만 하라고 이 지문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럼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건 옳게 불렀죠? 예, 4번.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올해 금지행위 낼 건데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금지행위냐 아니냐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해결을 할 텐데 일단 금지행위,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있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개공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음자가 매, 무, 수, 거다.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가, 거짓단회. 여기서 매매업은 주의할 점이 중개선물 매매업이에요. 그럼 중개선물 매매의 알선업은 중개업이라고 했죠. 근데 의뢰인과 매매해버리면 바로 지식거래 이거.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했다. 이건 주문만 충실히 하면 되고 보수초과,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 증여, 명목, 불문하고 더 반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돼 있고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는 초과가 아니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분양대행 컨설팅 나오면 이건 초과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당좌수표 사건은 연습했고요. 이게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읽어봤을 때 그냥 알아봐요.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고가로 전매할 수 있다가 기망했다. 개공이 의뢰인과 짜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고 차액을 나눠 가졌다. 다 거짓된 행위죠. 그러면 이것은 1-1이다.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다음에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 행위. 여기는 3-3이죠. 그래서 알고 있고요. 증서중개 매매업에서는 이거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계약서요.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계약서는 증서가 아니었다. 주의하면 되고 직접거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에서 주의할 점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그 점을 주의하시고 투기조장은 전매 차익이 있든 없든 투기조장으로 간다. 맞죠? 이거고 그 다음에 시세교란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고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였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는 그냥 조문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가강제방해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개요에 대한 중개율을 유도했죠. 가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율이 않도록 했거나, 다음에 강,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거하도록 강요했죠. 그 다음에 이건 특정 개요에 대한 중개율을 제한했어요.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방해 행위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3-3. 이거를 기억해야,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연결돼 있죠. 그럼 여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속하는 게 이게 뭐예요? 시, 단, 유가강제방해죠. 이 부분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들어가 있고 이자를 신고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단 유가강제방해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자, 금지행위 정통으로 낼 건데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보수. 작년에 중개보수 안 냈습니다, 또. 지금 중개보수 짝수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30회 때 두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회 때 두 문제를 냈고요. 홀수회로 가는 거구나, 지금. 32회 때 쉬었죠. 그러니까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오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읽으시면서 이제 체크하면서 읽어버리는데 꼭 중개보수는 물건이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이걸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이걸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번은 그냥 알아봤는데 우리 보수청권 발생, 중개 의뢰받을 때 발생하죠. 행사는 거래계약 시. 그럼 1번 바로 틀렸어요. 바로 알아봤어야 돼요. 이게. 근데 답을 1번에 도대체 어쩌자는 소리냐고. 거의 30%에 해당하는 분이 1번에 답을 쳤는데 지금 환장하겠네 아주. 중개계약 시에 보증금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요.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이거. 잔금과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내는 게 그겁니다. 우리 보수청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그러니까 당사자 이행지체로다가 만약에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제일 잘못 씁니다. 일단 뭐 2번에 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2번이 빵이 나와야 되는데 2번에 치신 분은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되게. 교환은 큰 것 기준이죠. 잘 알고 있고. 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3번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게 중개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다면 상위보수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있고 거래계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의뢰받은 적이 없어요. 없다면 보수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공동중개 예를 들면 그러니까 3번은 참고입니다. 갑을 간의 거래를 A중개, 개공이 중개, 공동중개했는데 A는 을한테 보수 청구할 수 없죠. 왜?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자한테 성관주의 의무는 부담하지만 의뢰받은 적이 없어요. 중개계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갑한테, 거래계약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B는 을한테, B도 갑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신의성실 의무는 다 부담하죠. 서로. 보증서도 둘 다 줘야 되고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다면 보수청권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3번 정답 됐다는 얘기죠. 그럼 4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복합 건물이에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았다. 같다면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같다면. 그래서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간다. 이게. 그러니까 안분 아닙니다. 주택으로 간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점유계죠. 세 가지 다 충족된다고 했어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세 가지 충족했어요. 그럼 점유계정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만? 매매만. 예, 그래서 5번 지문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중개보수 꼭 물건을 구분하세요. 그럼 물건을 구분하는 얘기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한다? 한도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를 정한다. 내 주택 외의 물건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해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그거죠.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지금.
그럼 어디 기준한다? 사무소. 아주 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합 건물은 물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점유 계정도 물어봤고요. 아주 잘 내고 있고. 권리금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죠. 분양가가 절대 아니다. 그 정도 이제 주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것만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럼 18번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지금 현재 27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출제하면은 이거는 서비스 문제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쌍방이냐 일방이냐부터 정하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그럼 이 문제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 물어봤죠. 그러면 쌍방이에요.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하는데 특히 5천만 원 미만 거래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보증 1,600에 월차임 20 계산 편하게 하시라고 3,000으로 맞춘 거죠 지금. 1,600에 20 곱하기 70이죠. 5천만 원 미만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래금액 3,000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물건의 종류. 꼭 구분하라고 그랬죠. 물건의 종류. 그럼 이거 뭐였어요 물건이? 상가였어 상가. 그러니까 요율지시가 없는 거예요. 상가나 오피나 이런 건 요율지시 안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요율지시를 줘요. 그러니까 물건 종류를 구분하세요. 25회 때 그렇게 냈다고 그랬죠. 25회 때 계산 문제를 내면서 복합 건물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제시했어요.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상가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놓고 요율을 여기다 제시해 놓은 거지. 주택 요율을.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세요. 그럼 물건이 상가였으니까 요율지시 없어요. 한도액은 없죠 지금. 그러면 곱하기 0.9죠. 그럼 39, 27. 쌍방이었죠? 54만 원.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18번. 와, 어찌단 소리일까? 오늘 난이도 상위 9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30%대로 맞힌 것들, 문제가 9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네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어디서 계산 잘못했는가를 보세요. 어디가 지금 잘못됐는가 체크하세요. 꼭. 물건을 못 받는지 적용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는 맞추고 와야 돼요. 꼭.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게.